아는 사람과 이야기할 땐 괜찮은데 왜 여러 사람 앞에만 서면 말이 안 나오나 이런 고민하는 분이시라면요, 오늘 영상을 3번 정도는 돌려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영상에서 알려드릴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고 연습하시면요, 적어도 앞으로의 퍼블릭 스피치나 프레젠테이션 때문에 고민하는 일은 없어지실 거예요. 이렇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지금껏 수십 명의 CEO들이 퍼블릭 스피치나 프레젠테이션의 고민을 가지고 저를 찾아왔을 때 해결을 해드렸고, 제가 벌써 몇 년 동안 100회가 넘는 온라인 오프라인 강의를 해왔기 때문에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는 저만의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겠죠. 무엇보다 지금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원래 제가 학창시절에 왕따였어요.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 자체가 곤욕이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수십 가지 퍼블릭 스피치 전략이 있지만 오늘은 딱 4가지 엑기스만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생각을 해봅시다. 왜 1대1로 이야기할 땐 괜찮은데 1대4로 이야기할 때는, 그러니까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를 할 때는 말이 안 나오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경험 부족 때문입니다. 1대1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경험을 할 수 있지만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경험하기가 힘들죠. 아예 경험이 없는 분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 경험 부족이 내가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걸까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뇌에 대해서부터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뇌는 기본적으로 이런 공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모르는 것, 두려운 것, 위험한 것. 우리 선사시대로 돌아가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았겠죠. 지금은 옷도 입고 있고 또는 차도 타고 있고 기타 등등 우리의 몸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당시에는 맨몸으로 노출이 돼 있거나 또는 내가 가고 있는 지역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 시대에 내가 잘 모르는 것을 막 했다가는 어때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조금 다치거나 아니면은 놀라거나 하는 정도라면, 당시에는 모르는 음식을 멋모르고 먹었다가 독이 있는 음식이라면 죽을 수 있을 것이고, 또는 모르는 곳에 갔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지거나 다른 부족을 만나면 맞아 죽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것처럼 인간은 기본적으로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언제나 두려움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지의 영역은 그 두려움의 영역이라고도 할 수 있죠. 퍼블릭 스피치에도 마찬가지의 공식이 적용이 됩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말을 해보지 못했다? 그 말은 여러 사람 앞에서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두려움으로 오는 것이죠. 저같이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경험이 많은 사람은요,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무대에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이 펼쳐지고 어떤 결말이 날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이 여러 사람 앞에서 말을 못한다? 경험 부족이고, 이 경험 부족을 해결을 해야만 첫 발을 내디딜 수가 있습니다. 이 퍼블릭 스피치라는 건요, 솔직히 얘기해서 강의 듣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제 걱정이 되시니까 여러 사람 앞에서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걱정 때문에 뭐 책도 사서 보시고 이렇게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저를 찾게 되셨을 텐데,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말을 잘하려면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연습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정말 많은 그 CEO 분들께 또 많은 사람들께 이 말 문제 해결을 위해서 1번으로 권하는 문제인데요, 모임에 나가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모임에 나가는 이유가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 모임에 나가서 사람이 적든 많든 여러 사람, 내가 모르는 사람이면 더 좋습니다. 물론 내가 아는 가족이나 친구들 앞에서 해보는 것도 좋지만 내가 모르는 사람 앞에서 이야기를 해야 조금 더 실전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만약에 모임에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제가 조금 이따가 해결책도 알려드릴게요. 일단 모임을 추천하는 이유는 내가 모르는 타인들 앞에서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경험이 반강제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모임 진짜 많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아카데미도 운영을 하고 있고 커뮤니티도 운영을 하면서 다양한 모임을 만들고 있는데, 그런 모임에 가면은 꼭 자기 소개를 하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들을 이야기하는 차례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말을 잘하고 싶다면 단 한 번이라도 작은 무대에서라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해보는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저는 그런 모임에 나가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좋은 건 뭐냐면요, 카메라 보고 영상 보고 말을 하는 겁니다. 소리를 내서 말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말을 하는 모습을 영상과 음성을 통해서 직접 보셔야 돼요. 우리 인간은 눈이 여기 얼굴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거울이 없이는 평생 나를 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영상과 음성을 통해서 내가 말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말하는 습관, 그런 몸짓, 소리 여러 가지를 직접 보셔야 돼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만이 여러분이 진짜로 여러 사람 앞에서 말을 잘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로 경험 부족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두 번째 여러분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생각의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거예요. 글을 쓰는 것은
내가 나만의 공간에서 내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생각을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차분히 시간을 들여서 내 생각을 정리할 수 있지만,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즉흥적이죠. 특히나 발표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의 앞에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내가 이야기하려는 주제에 대해서 생각이 명쾌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면 당연히 공포가 극에 달하게 될 겁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생각이 나지 않기 때문이죠. 대본을 외우는 것은 개인적으로 스피치에 있어서 최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내가 하나의 내용이 기억나지 않으면 연쇄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인데, 앞에 단어가 기억이 안 나면 그 다음 단어도 기억이 안 나게 되고, 그 다음 단어가 기억이 안 나니까 하면서 엄청 당황을 하게 되죠. 여러분도 분명히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사람이 당황을 하게 되면요, 이 머리가 안 돌아갑니다. 그 이유는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몸이 비상 상황에 빠졌을 때 중요한 것은 이 위험으로부터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뇌보다는 이 손이나 발, 내가 도망가고 나를 지키는 데 필요한 장기나 기관에 피가 쏠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뇌에는 피가 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빨리빨리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항상 클라이언트들한테, 그리고 수강생들한테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키워드로 이해하기입니다. 키워드로 이해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의 전제는 첫 번째로 내가 이야기할 내용에 대한 숙지입니다. 저는 퍼블릭 스피치의 문제점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 내용에 대해서 오랫동안 공부하고 교육을 해왔기 때문에 완벽하게 숙지가 되어 있죠. 그래서 툭 건드리면 툭 나오는 그런 이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도 일단 여러 사람 앞에서 말을 잘 하고 싶잖아요. 내가 발표할 내용, 그것들이 평소에 이해되고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방법은 제가 나중에 또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키워드로 이해하기 내용으로 돌아와서 간단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어떻게 오늘 영상을 준비를 했는가, 맨 처음에 나오는 가장 핵심 주제가 하나 있겠죠. 저의 경우는 오늘 여러 사람 앞에서 말을 잘 안 나오는 이유와 해결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그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 경험 부족. 그러면 그 다음으로 안 나오는 건 무엇인가? 경험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그 다음에는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될 지식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가? 이렇게 핵심 키워드를 이해하고 발표를 준비하면 좋은 이유가, 표현이 바뀌어도 당황하지 않게 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 1대1로 대화할 때는 괜찮은데 1대4로 이야기할 때는 말이 잘 안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 지인들과 이야기할 때는 괜찮은데 청중 앞에서 이야기할 때 말이 잘 안 나온다 라고 해도 되고, 1대1로 아는 사람과 대화할 때는 괜찮은데 여러 사람 앞에만 서면 말문이 안 열린다. 같은 내용이지만 표현이 다르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의 정확한 문장을 암기해버리면은 이 단어가 뭐였지라는 생각을 떠올리게 되지만, 핵심 키워드만 이해하고 있으면은 표현이 바뀌어도 전달하는 내용에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이 여러 사람 앞에서 말을 잘하고 싶다, 내가 이야기할 내용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돼야 되고, 그 다음 핵심 키워드로 이해하는 겁니다. 내가 할 내용들을 키워드로 이해하게 되면 대본을 암기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편하고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테크니컬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영상의 주제에 문제와 해결책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 뭔가요? 1대1로 이야기할 때는 괜찮은데 1대4로 이야기할 때는 안 괜찮다. 이 말을 풀어보면은 1대1의 관계를 머릿속에 가지고 여러 사람 앞에서 이야기를 하면 괜찮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 사람 앞에서 말을 해보면요, 우리 예전에 학창시절에 선생님께서 이런 얘기 하시죠. 앞에 서면 다 보여. 말 그대로 여러분이 무대에 올라가게 되면은 앞에 사람들이 다 보입니다. 이 무대가 작든 아니면 크든 내가 딱 올라가서 보면은 사람들이 다 보여요. 하나하나 얼굴이 다 보이는데, 발표를 할 때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우호적이지 않은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팔짱을 끼고 있거나 이렇게 턱을 개고 있거나 핸드폰을 만지고 있거나 이렇게 찌푸리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은 하품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겠죠. 이 사람은 내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나? 내가 말하는 내용이 별로인가? 내가 좀 사람들한테 믿음을 못 주고 있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생각들이 하나하나 늘어나게 되면서 위축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1대1의 관계를 맺으라는 말은 뭐냐면, 그렇게 모든 청중을 다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나한테 우호적인 사람,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과 긍정의 관계를 빠르게 맺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죠.
청중 속에는요,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반면에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도 꼭 한 명 이상 있습니다. 고개도 끄덕여주고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과 눈을 마주쳐 가면서 여러분이 용기를 얻어야 돼요. 그렇게 멘탈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 자기만의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여러분이 성공적으로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1대 다가 아니라 1대 1의 관계를 맺으라고 늘 강조를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괜찮아요. 그 중에 딱 몇 명만 찝어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은 내가 보면서 용기를 얻을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항상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요.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한테 최고의 내용을 전달한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올라갑니다. 그럼 이게 실제 발표에서 어떻게 이어지냐면요, 제가 방금 전에 우호적인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용기를 얻으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그런 사람들도 보지만 오히려 저한테 약간 좀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더 관찰하면서 발표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한테 최고의 내용을 줄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결국에는 내 이야기를 경청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 발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척도로 삼는 겁니다. 처음에는 팔짱도 끼고 핸드폰도 만지고 있지만 이야기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자세가 바뀌고 표정이 바뀌고 집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역시 잘 해내고 있구나라는 다른 의미의 또 용기를 얻거든요. 그래서 경험이 적으신 분이라면은 일단 들어갔을 때 나한테 우호적인 사람들을 찾고 경험이 조금 쌓이고 나를 조금 더 발전시키고 싶으신 분이라면은 우호적인 사람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신경 쓰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1대1의 관계부터 시작하게 되면은 점점 적응이 되고 훈련이 되면서 그 누구 앞에서도 자신 있게 말하는 게 가능해지실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마인드에 대한 내용인데요. 앞에 세 번째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람들한테 최고의 내용을 전달하겠다라는 마인드셋을 가지고 올라간다라고 드렸어요.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떻게 내 멘탈 관리를 해야 되나, 마인드셋을 관리해야 되나라고 말씀을 드리면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수해도 괜찮다예요. 퍼블릭 스피치, 프레젠테이션이 될 수도 있고 IR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투자 설명회가 될 수도 있고 여러 목적이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프레젠테이션, 발표는요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완벽하게 대사를 외워가지고 연기해야 되는 연극이나 뮤지컬이 아니라는 거죠. 말이 씹히면 다시 하면 되고요. 기억이 안 나면은 사람들한테 잠시만 제가 잊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발표는요, 인간 대 인간으로 정말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의견, 지식을 전달하는 과정이지 이걸 완벽하게 수행해야 되는 그런 퍼포먼스가 아니기 때문에 좀 여유를 가져도 됩니다. 틀려도 돼요. 나를 보고 있는 사람들 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설사 누가 그것 가지고 비웃는다고 하더라도 잠시일 뿐이에요. 내 실수를 비웃는 그 사람도 무대 위에 세워놓으면요 똑같이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첫 번째, 실수해도 괜찮다라는 마인드셋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은 완벽하게 수행해내야 되는 공연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화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말한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훨씬 더 쉽게 여러분,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실수로부터 빠르게 벗어나라는 겁니다.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근데 이 실수가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실수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나 실수했어. 어떡하지? 이거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라고 그 실수한 현재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다음을 다 망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실수를 해도 괜찮고요. 실수를 한 다음에는 그 실수로부터 빠르게 벗어나면 됩니다. 사람들한테 죄송합니다 라고 간단하게 사과를 하거나, 아니면은 조금만 시간 주시면 금방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구할 수도 있죠. 아니면 제가 너무 긴장이 돼서 물을 한 잔 마시고 또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PPT가 잘 안 나왔다, 내용이 기억이 안 난다 해가지고 청중들한테 두 번, 세 번, 네 번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부족해요 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실수를 했으면 그렇구나, 빠르게 인정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야지, 내가 실수한 것에 계속 빠져서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이후가 무너지게 되면요, 그거야말로 청중들한테 큰 실수가 되고 신뢰가 되는 거겠죠. 누구나 실수를 하고, 실수보다 중요한 것은 실수한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여러분의 퍼블릭 스피치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제대로 들을 수만 있었다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벌써 이 퍼블릭 스피치나 프레젠테이션의 목적은 달성이 된 거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실수해도 괜찮다, 실수로부터 빠르게 벗어나라,
꼭 염두에 두시고 무대에 올라갈 때마다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이라면 이 퍼블릭 스피치도 그림 그리기나 사진 촬영처럼 배워서 가능한 기술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셨을 텐데요. 이 퍼블릭 스피치에 관해서 마인드셋, 멘탈 관리 요령부터 감정 관리, 원고 작성, 오프닝, 클로징 등 체계적인 내용을 온라인 강의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샘플 강의를 무료로 들어보실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자기개발 인사이트를 무료로 받아볼 수 있는 뉴스레터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만 간단하게 입력하면 바로 신청이 되니까 미루지 말고 바로 신청해 주시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더하는 유익한 콘텐츠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